그래서 지금 EV3 대신에 니로 EV 살 거예요. 470만원 더 주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무려 강원도 삼척입니다. 삼척까지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EV3 그리고 니로 EV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삼척 정도는 나와야 돼. 사실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행거리가 길고 전국 어디든 한번 충전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면 이 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와야죠. 게다가 이 차는 HDA도 2로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를 주행해도 전혀 피로감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라는 거죠. 자, EV3 어떤 자동차고 저쪽에 있는 니로 EV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야, 잠깐만, 이게 저는 전혀 닮은 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면이 있네요. 약간 닮았어. 같은 집안이란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묘하네. 니로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생각했나? 이런 램프가 요즘 들어서 스타맵 시그니처하고 뭔가 비슷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요거 만들 때 살짝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떠세요? 니로 EV 여전히 예쁩니까? 예쁘죠? 예쁘죠. 훌륭한 차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SUV 치고는 좀 다부진 느낌이라기보단 좀 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해치백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니로 1세대는 그래도 해치백 느낌이 덜 들었는데 이게 2세대가 되면서 조금 더 해치백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EV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담한 차인데 요소들이 나는 터프한 자동차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더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귀여운 자동차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EV3는 깔끔한 그 자체 너무나 미끈해서 요거는 뭔가 약간 미래적인 자동차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손잡이 어디 갔어? 손잡이 없고 뭔가 미끈해, 그리고 반짝반짝해. 차가 너무 예쁘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마음에 드세요? 제가 굳이 니로하고 EV3 둘이 비교되지 않을 차 같은데 둘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은 너무나 비교 대상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으로 놓고 보면 어떠세요? 어떤 차가 더 예쁘신가요? 이 차가 너무 새 차니까 사실 이건 비교하는 게 좀 미안하지. 아니, 가만히 자고 있던 니로를 데려다가 막 때리는 것 같잖아. 얘는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왜 나를 비교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종된 차가 아니잖아요. 둘 다 팔리는 차고. 그리고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차가 더 비쌀까? 아니, EV3가 얼마나 더 비쌀까를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당연히 이 차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사실은 니로 EV가 더 비싸요. 서울 기준 보조금을 주고 나면 EV3는 보조금을 끝까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니로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짧아져서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전부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EV3가 훨씬 저렴한 차가 되는 거죠. 옵션은 당연히 EV3가 더 많고요. 배터리는 당연히 EV3가 더 많습니다. 설령 디자인이 나는 니로가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능도 더 낮고 기능도 더 떨어지는데, 그런데 니로를 굳이 470만 원이나 더 주고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470만 원 더 주고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EV3가 그만큼 상품성이 좋은 건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장부터 비교해 볼게요. 지금 EV3와 니로 EV의 전장을 비교해 보면 120m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니로가 요만큼 더 길다 라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크기 차이인데, 전장은 그 정도 차이고요. 전고 같은 경우는 EV3가 1560이고 니로 EV는 1570입니다. 그러니까 1cm 차이인데 니로가 요만큼 더 높다는 거죠. 높이는 거의 똑같다. 가장 중요한 건 폭일 텐데요. 폭은 1850, 1825입니다. 25mm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넓다는 건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니로 EV하고 EV3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치들이 니로 EV가 조금씩 더 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이걸 실제 차이로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실내 공간에도 차이를 일으키나,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세로로 78, 가로로 115, 78, 115. 이쪽은 82,
요게 또 애매하네. 지금 이 차는 우퍼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면적을 대면 105, 긴 쪽은 135. 우퍼가 없는 게 짱이네. 우퍼가 없으면 135나 나오네요. 연습용 골프치 하나를 가로로 넣을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를 보여줍니다. 지금 니로의 트렁크가 조금 더 넓어 보여요. 실제로 조금 더 넓긴 합니다. 길이가 더 기니까요. 그리고 니로 트렁크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짐을 넣고 뺄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높이가 44 정도로 보이는데, 그런데 뒤쪽 형상이 다르게 생겨서 니로는 대각선으로 깎였는데 이 차는 그래도 세로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44 내에도 이게 높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높아서, 그래서 높이는 똑같이 44cm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요걸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으니까 요걸 낮췄을 때는 58.5, 58.5나 된다고? 이쪽도 공평하게 낮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좀 독특한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54.5 요 정도 되죠. EV3 같은 경우는 깊이가 훨씬 더 낮게 낮춰지고 높이도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요 위아래 폭은 더 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뒤쪽을 상당히 깎았어요. 이렇게 옆을 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반면에 EV3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깎였잖아요. 이렇게 깎였으니까 이게 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길이는 좀 짧은 반면에 위아래로 더 깊기 때문에 짐은 어차피 비슷한 양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도 볼까요? 자, 일단 앉았을 때 머리 공간부터 보도록 하죠. 엉덩이까지 딱 수직으로 했을 때 92 정도 나오고요. 눕혔을 때는 94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웠을 때 92, 눕혔을 때 93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도 닿지 않는다, 상체가 어지간히 긴 사람들도 머리가 닿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내장을 한번 놓고 보면, 실내장을 잴 때 시작점이 굉장히 애매한데 저희는 대시 앞에 버튼들을 제외하고 공조장치가 딱 시작되는 그 지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은 다 디자인 요소니까 이렇게 딱 쟀을 때 162 정도가 나옵니다. 가장 짧게 봤을 때는 156, 가장 짧게 봐도 156, 가장 길게 보면 162 정도,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쪽 차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트가 많이 불편하네. 이게 급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트가 요거 EV6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EV6 시트를 보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네. 나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등받이를 어떻게 해도 불편한 등받이. 대체 뭐 때문에 불편한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것도 이게 뭐냐고. 이게 ET 헤드레스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요게 뭔가, 요 부분 손 빌 것 같잖아요. 여기 EV6하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공유하는군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자, 등받이는 2단계로 할 수 있는데 뒤로 더 기울이면 더 불편해. 확실히 EV3가 개선이 된 거네. 이 시트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시트 머리 공간은 더 높습니다. 지금 머리 공간은 수직으로 94가 나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머리 공간이거든요. 90이 넘으면 괜찮고 92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넉넉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94 오니까 이건 뭐 닿을 방법이 없는, 앉은 상태에서 막 점프해도 괜찮은 정도. 뒤로 하면 근데 93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뒤로 했을 때 더 좁아져요. 야, 희한하네. 이쪽이 더 넓고 뒤로 가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서 뒤로 가면 더 좁아져요. 이렇게 했을 때 공간이 제일 많고 이렇게 하면 공간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넉넉한 공간이다. 괜찮아요. 괜찮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머리가 안 닿아. 그 정도로 머리가 넉넉하다. 와, 세상에. 니로 EV 진짜 넓고 좋은 차네요. 근데 시트에 앉았을 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허벅지 아래로 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시트 방석이 기본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이 차는 시트 방석을 그대로 놔두고 이 배터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바닥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불편해. 머리 공간이 좀 작아지더라도 시트를 조금 올렸어야 됐어요. 이 정도를 올려서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약간 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앉도록 했어야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걸 가지고서 한 500km를 주행해라 라고 하면 욕을 했을 거예요. 바꾸자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니로 EV는 만약에 계속 판매를 할 생각이라면 실내 시트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시트를 조금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방석이라든지 등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내 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얼마나 길까? 지금 저희가 공조장치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재도록 할게요. 실내 장도 상당히 깁니다. 지금 168. 오, EV3에 비해서 거의 뭐 6cm가 더 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좁은 면을 놓고 봐도 159? 3cm 정도 차이. 그러니까 니로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을 잘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인 차네요. EV3에 비해서 전장만 더 긴 게 아니고 그걸 실내 공간에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시트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이런 공간이 정말 3cm, 4cm씩 더 긴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나는 이 차를 패밀리카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짐도 많이 싣고 레저용 자동차로 사용하겠다 라는 분들한텐 니로 EV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공간은 좋네. 어우, 허리 아파서 안 되겠다. 자, 그럼 앞자리로 들어가서 앞좌석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와, 이게 많이 다르네요. 기아가 진짜 빠르게 발전했구나. 아니, 이게 22년에 나온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나온 지 불과 2년 만에 저 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지? 일단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이 레이 계기판이야. 저희 레이 V가 요거거든요. OW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계기판 10.25인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10.25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 그리고 차이 나는 사이에 여기 빈 공간이, 야, 이렇게 차이 나면 요걸 만들지 말지, 여기 그냥 끊어서 요거 계기판 따로 요거 따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이걸 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불편한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 이 빈 공간 아무데도 쓸데없는 빈 공간이 사방으로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지. 되게 과도기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차에는 돈을 그다지 쓸 수가 없었어. 그걸 그냥 웅변하는 것 같은 디자인으로 보여져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 있고 여기 있었으면 그냥 디자인이겠거니 하는데 EV6처럼 보이고 싶었어. 너무 보이고 싶었는데 안 됐어, 미안, 이런 느낌이에요. 풀옵션인데 깡통 옵션을 사서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와, 이건 좀 선 넘네. 니로 오너들이 정말 싫어했겠다. 이 차는 그리고 CCNC가 안 들어있으니까 CCNC에 관련된 것들이 다 빠집니다. 일단 OTA 안 되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2 안 됩니다. 빌트인 캠 1도 옵션이 없어요. 얘는 빌트인 캠 옵션이 아예 없었어. 아니, 왜 그렇지? 이상하네. 자, 일단 빌트인 캠 옵션이 없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 2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음악 스트리밍은 됩니다. 진이라든지 멜론은 돼요. 아, 요건 또 되네. 인터페이스는 딱 OW 인터페이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OW도 인터페이스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CCNC 인터페이스가 이거보다 더 난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런처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건 그냥 심플하게 아이폰처럼 그냥 기능들을 쭉 나열했을 뿐이잖아. 그냥 나열만 하면 되지. 거기서 막 새로운 인터페이스 뭐도 입히고 뭐도 입혀서 도저히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은데 올드해. 요즘 OW는 맛집 그냥 별점 매기는 것만, 데이터만 취합한다고. 아, 맛집 로드가 없다. CCNC는 여기서 지금 맛집 로드라고 해서 평점이 몇 점인지 이걸 보여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검색을 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좋은 평점을 낸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OW 같은 경우는 그런 목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목적지에 가서 여기 좋은가요? 따봉 버튼,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따봉 버튼을 누르면 여기선 안 보여주는데 저기선 보여줘. 얘는 데이터 수집만 하고 정작 혜택은 EV3가 보는 거야. 야이씨, 이거 뭐야. 이 OW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여기 좋아요 몇 개 이렇게 써주는 게 안 됩니까? 그게 어려운가? 왜 안 되죠? OW라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지 말고 아직도 현역인데 이것도 좀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야, 이 데이터 알바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OW도 그냥 무시해버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좀 해줘서 최신 CCNC가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돼 있진 않아서 지금 EV3에 비해서 확실히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누구나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에 있어서는 2년의 시대의 차이가 정말 2년 차이 맞나? 한 10년 차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기아의 변천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환식 공조 스위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왔는데 요 세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죠. EV6에도 있었고, 근데 EV3를 비롯해서 최신 자동차들이 요게 다 사라졌고요. 이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니로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차에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HDA2 들어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자동으로 이렇게 핸들 조향해 준다고요. 그리고 중앙 유지도 되고, 드라이브 모드도 있어요. 이코, 노멀, 스포츠 세 단계 뿐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통풍 시트 있죠, 열선 시트 있죠, 버튼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EV 시동 버튼, 오 멋있네.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 오 좋잖아요. 360도 서라운드 뷰 있습니다. 전면 센서 있어요. 어지간한 것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정말 좋은 자동차였어. 2년 전만 해도 정말 최고의 자동차였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로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EV3로 넘어와서 EV3에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와, EV3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목베개가 있어. 아니 목베개 왜 있습니까? 나 참. 자, 그리고 이 차 앞부분엔 프렁크가 있습니다. 프렁크 한번 보셔야죠. 가스리프트 이렇게 축 되고요. 여기 다 커버를 잘 씌워놨고요. 앞에 프렁크 조그만하게 남아 있습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프렁크가 뚜껑이 있습니다. 잠깐만, 더 큰데? 뭐야, 니로가 더 좋은 건가? 지금 봤을 때 폭은 50이고 깊이는 지금 12 정도 되거든요. 진짜 저거 뚜껑 진짜 말이 안 된다. 여기는 뚜껑이 없죠. 대신에 위쪽에 이렇게 있어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20, 깊이가 더 깊네. 얕은 곳은 15, 16 이 정도. 폭은 47. 그러니까 폭은 좀 더 작고 깊이는 더 깊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아마 리터 수로 따지면 이쪽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 폭은 왜 이렇게 작지? 좀 더 키워줬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그만큼 앞쪽에 많은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수납 공간을 이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긴 하네요. 자, 안쪽에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디스플레이 봐, 훨씬 멋있잖아. 터치식 공조기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터치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지간한 건 여기 터치해서 다 됩니다. 근데 이 터치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열선이라든지 이런 거, 오토라든지 드라이버 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뒷좌석의 열선 같은 것도 여기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공조장치를 끄고 요 터치식 공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아니 이거 온도 조절 같은 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온도 조절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수석의 레그룸이 더 넓습니다. 조수석 레그룸이 여기가 비어서 훨씬 더 넉넉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다이얼식 시프터가 없어지고 여기 컬럼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좋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을 빼서 이렇게 소래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재밌죠. 핸들 투톤이 된 건 어떠세요? 스티어링이 예쁘다고? 예뻐진 건가요? 예쁘지 않아요? 저는 예전 게 더 좋아요. 홈커버가 니로 홈커버가 더 예뻐요. 이거보다 니로 핸들이 더 예쁘다고요? 와, 디자인 충격. 볼때도. 이게 뭐 되게 예쁜 건 아닌데 여기 좀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긴 했죠. 약간 좀 이렇게 오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볼록하니까 조금 약간 애가 멍해 보이는 그거가 좀 있는데, 뭐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화려하게 멋있는 건 아닌데 꽤 세련됐다. 이렇게 투톤도 색깔 굉장히 세련되게 배치했다. 요 컬러랑 요 컬러랑 맞춘 것도 되게 세련됐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마지막으로 하이글로시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블랙 하이글로시 제발 좀 빼주세요. 그거 나 정말 싫어요 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소재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가 블랙 하이글로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 하이글로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빼달라 하니까 그 얘기를 정말 듣고 정말 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많이 나. 요거 플라스틱 느낌, 요거 플라스틱 느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거 직물로 하면서 그렇게 저렴해 보이진 않는다. 니로보다는 확실히 인테리어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고급스러운데 부분적으로 요런데 요 본인 여는 스위치 같은 거, 요거는 모닝 같은 데서 봤던 스위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인테리어 요소들 중에 일부는 도대체 어디서 캐리오버를 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부품은 경차급에서 가져온 부품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 했지? 굳이 이 스위치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 동갑이 EV9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
EV9급이 될까봐? 아니, 그런 걱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EV3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정말 저렴한 자동차로 선정을 했다가 정말 저렴하게 하면 아무도 안 살까봐 거기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자 라고 하던 게 점점점 커져서, 그래서 아마 지금 니로 EV를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짝에 넣어버리는 정도 수준까지 월등해져 버렸습니다. 니로 EV를 지금 사는 건 조금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올라와 버렸어요. 아, 여기 서 있는 동안에 여기 시네마, 엔터테인먼트, 게임도 됩니다. 게임 제가 6,900원 내고 샀습니다. 아, CCNC 진짜 좋네.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고요. 물론 게임의 퀄리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약간 게임이 재미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제공되고 있다. 자동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의 끝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자동차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즐기느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 제대로 안 타봤으니까 여기까지 몰고 오신 이영빈 작가를 모시고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아, 이 사람 어떻게 운전을 한 거야? 지금 EV3 보세요. EV3는 저렇게 EV3 왜 이렇게 깨끗하지? 벌레가 없잖아. 내가 운전을 잘했으니까 그렇죠. 아, 벌레도 피해가 벌레 이렇게 피해 가야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에어로다이내믹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아닐지도. 그럴지도. 이거 뭐야? 할로겐 램프입니까? 아, 이게 에어 트림이라서 옵션이에요? 네. 아. 옵션 넣으면 프로젝션 LED가 들어가는데 네. EV3는 기본부터 프로젝션 LED.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프로젝션 LED 돈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넣어줄까? 좀 아쉬워요. 이거 니로 예전에 저희 서울모터쇼에서 처음 나왔을 때 기아 연구원분이 EV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개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보다 오히려 전기차일 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주차감도 편안하고 가속감도 좋고 그냥 무난무난하고 좋더라고요. 출력도 사실 비슷하고 출력도 사실 똑같죠. 전비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해요. 400V EGMP잖아요. 그 실체가 뭔가, 혹시 요 놈을 가지고 이렇게 쩍쩍쩍쩍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똑같은 걸 봤을 때는 이게 출력, 연비, 뭐 승차감 모든 것들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후속 그런 느낌이에요. 크기가 조금 더 작다? 후속인데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이라는 것들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모든 점에서 저 차가 더 낫기 때문에 아마도 맞아요. 실질적 후속이 되지 않을까. 자, 승차감 좋았다고요? 네, 여기 휠이 얘가 17인치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보다 전비가 안 나왔지? 17이 개선이네요. 17인치 확실히 개선이 됐구나. 근데 승차감은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EV3보다 얘가 더 납작해서 그런가요? 납작하지 않아요. 보닛이 시작되는 부분은 좀 더 낮아. 보닛은 좀 더 낮은 데서 시작하고 그걸 또 깎아서 더 낮은 것처럼 헤드램프를 더 낮게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SUV적인 디자인이 뭐다에 대한 개념이 좀 적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게 SUV인데도 세단처럼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이 차는 해치백 같이 보이는 거야. 맞아요. 해치백 같아요. 근데 EV3는 이렇게 클래딩이죠. 이런 게 훨씬 더 SUV스럽게 이렇게 딱딱 각지게 있고. 그리고 램프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세로형 램프고 이게 강하게 뭔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보닛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보닛이 굉장히 많이 가려요. 어떤 점에서는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SUV 탄다라는 느낌을 딱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EV3가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주행하는데 승차감이 좋았다?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HD2도 있으니까 장거리 운전하는데도 편하고. 그런데 그건 앞좌석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뒷좌석에 앉으셨으면 잠깐만 허리야, 허리야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시트가 좋아져야 돼. 딴 건 다 좋아, 다 좋은데 앞쪽에 있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GUI 이런 것들 바꿔줘야 되고 시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EV3 대신에 니로 EV 살 거예요? 470만 원 더 주고. 차마 입으로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죄송스럽다. 2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7년은 있어야지 좋은 차가 나오는 건데 2년 만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약간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속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모터쇼에서 그렇게 니로 EV 기다렸다 사시라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드린다. 네, 그래서
이 두 차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장거리 시승도 해보고 인테리어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EV3가 업그레이드판이에요. 완전히 풀체인지에 가까운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니로 EV 좋은 차였지만 불과 2년 만의 시간 사이에 이렇게까지 좋아졌다는 거,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기존 오너가 생각할 때는 배신감 느낀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니로 EV 정말 여기서 단종시킬 게 아니라면 이 니로 EV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업그레이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차의 뒷 시트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이 연식 변경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시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차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될 때 저희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정말 어려움이 많죠.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차종도 너무 많아지고, 야 도대체 이 중에 좋은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면 됩니다. 다양한 정보 앞으로 꾸준히 보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좋은 곳이네. 여기 되게 좋은 곳이고, 여기 이렇게 발 한번 딱 디디면, 아유 세상에, 아유 끔찍해라. 여기서 이렇게 보러 가자 하다가 여기 틱 걸려갖고 아이쿠 바로 그냥 땡으로 가는, 아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무서워. 아니 죄송해요. 아니 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왜 뒤로 물러날라 그래? 왜 날 찍으려고 하면서 뒤로 가고 있어? 와 세상에, 소름. 원래 이런 거 아빠가 어릴 때 장난 많이 치셨는데. 어이!